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AM OLE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디스플레이는 다 AM OLED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화소의 설계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색을 내는 방법입니다. 흰색을 어떻게 만들죠? RGB를 섞으면 됩니다. 삼원색을 섞으면 흰색이 되는데 문제는 어떤 비율로 섞어야 되나 하는 겁니다. RGB를 똑같은 밝기비로 섞으면 흰색이 안 나옵니다. 사람 눈이 느끼는 흰색이 되기 위해서는 RGB가 적당한 혼합비로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R이 0.8, G가 2.34, B가 1.0. 블루는 상당히 어둡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집어넣어야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RGB를 B를 흰색이 되도록 밝기를 잘 조절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희도가 300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라고 하면 자, RGB에서 나온 밝기를 합쳤을 때 300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가 되면 됩니다. 자, 이러한 비율로 0.8대 2.34대 1.0의 비율로 희도가 섞여야 된다면 자, 빨간색은 62.25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 녹색은 175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 자, 파란색은 75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의 밝기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섞으면 전체 휘도는 요 각각을 더한 값과 같습니다. 62.25, 175, 75를 다 합치면 300 칸델라가 돼야 되는데 되나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여기에다 합치면 300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대로 하면 300이 안 나오겠네요. 뭔가 계산이 조금 착오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자, RGB 요 B대로 섞어야 300 흰색이 나온다.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표 희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목표 희도. 그래서 빨간색은 62.25, 녹색은 175, 파란색은 75. 이렇게 하면 다 합친 희도가 나오게 되고 그게 화이트가 되는 겁니다. 화이트의 희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색은 화이트일 때 희도가 62.25, 녹색은 175, 좀 밝네요. 블루는 75로 이제 목표가 되었다고 하면, 자, 목표가 되었다고 하면 실제 빨간색 발광체의 희도는 요것보다도 더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전체 면적에서 빨간색이 차지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빨간색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것이 감안이 돼서 실제로는 빨간색의 휘도가 62.25보다는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의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화살을 보면 자, 여기는 44 마이크로, 여기 44 마이크로, 파란색은 좀 넓죠. 64 마이크로. 면적이 좀 넓습니다. 수명 때문에 그렇죠.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좀 넓겠습니다. 자, 이쪽은 152 마이크로가 되는데, 요 화소, 사실 요 부화소에서 요 개구율은 100이 안 되죠. 여기 지금 0.47, 반 정도 됩니다. 0.47. 자, 파란색은 0.60. 자, 개구율이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실제 발광체의 희도는 어떻게 돼야만 62.25, 175, 75가 구현이 될 거냐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면적을 1이라고 하면, 자, 이 전체 면적을 1이라고 하면, 자, 각 부화소의 개구율만큼 발광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부화소의 면적비, 전체 152 중에 44, 요게 차지하는 건 요거죠. 152분의 44. 자, 녹색도 152분의 44. 자, 파란색은 152분의 64인데, 그게 다 발광이 되는 게 아니고, 개구율만큼만 발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한 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만큼이 실제 전체 1이라는 면적에서 각각의 색깔이 발광되는 면적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비에, 자, 면적비 152분의 44, 152분의 44, 이게 면적비죠. 거기다 개구율 0.60이랑 47을 곱하면 화소에서 전체 화소에서 발광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나옵니다. 면적 비율. 그래서 이 발광되지 않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실제 빨간색이 내야 되는 휘도는 좀 더 목표 휘도보다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거죠. 자, 방만 100칸델라 퍼 스퀘어미터로 빛이 나오고 있다면 실제 전체 평균 휘도는 반이 되겠죠. 50칸델라 퍼 스퀘어미터가 됩니다. 자, 5분의 1만 빛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100칸델라 퍼 스퀘어미터라면 평균하면 전체적으로는 20칸델라 퍼 스퀘어미터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목표 휘도가 100칸델라 퍼 스퀘어미터라면 반만 발광이 된다면 얘는 200칸델라 퍼 스퀘어미터로 빛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100칸델라가 되는 거고요. 발광 부분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0.2라면 500칸델라 퍼 스퀘어미터로 발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체 평균 휘도가 100칸델라 퍼 스퀘어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휘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발광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눠주면 되는데, 자, 60.25칸델라를 얻기 위해서 실제 빨간색 요 발광 영역이 내야 되는 휘도는 면적비, 각 그 서버 픽셀의 면적비 150분의 44에다가 개구율을 곱한 것을 나누면 됩니다. 자, 녹색의 경우에는 175가 목표 휘도인데, 자, 서버 픽셀의 면적비가 152분의 44고 그 중에서 개구율이 0.47이니까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파란색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면 실제 RGB가 내야 될 휘도가 계산이 되는데 요거죠. 459 칸델라. 자, 그러면 459 칸델라로 이렇게 빨간색이 발광을 하면 전체 이렇게 에버리지에서 보면 요 화소 단위로 밝기가 62 칸델라가 된다는 겁니다. 자, G는 1286 칸델라. 자, G는 가운데 화소가 있는데, 자, 요게 1286 칸델라로 발광이 되면, 요게 1286 칸빛이 내면, 화소 하나로 봤을 때, 에버리지 휘도는 175 칸델라 퍼 스퀘어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은 297 칸델라. 자, 발광 다이오드 기준이죠. 요게 297 칸델라가 되면 전체로 봤을 때 에버리지 75 칸델라 퍼 스퀘어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OLED는 요만큼의 밝기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요게 흰색이 됩니다. 이렇게 섞으면 흰색이 되고, 빨간색을 내고 싶다 그러면 녹색과 블루를 꺼버리면 됩니다. 블랙으로 만들면 빨간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OLED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전압 전류 특성을 잰 결과입니다. 전압을 쭉 증가시켜 나가면 3.5에서 전압을 쭉 증가시켜 나가면 전류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휘도도 증가합니다. 이건 단위 제곱센티미터당, 이건 단위 제곱미터당으로 했는데 휘도가 증가하는데, 자, 우리가 목표하는 휘도가 빨간색의 경우에는 앞에 보면, 자, 459 칸델라 퍼 스퀘어미터가 나와야 됩니다. 459면 314하고 478 사이에 있죠.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스퀘어미터 단위로 우리가 발광을 표시하니까 앞에 다 단위가 좀 잘못됐었네요. 네, 이렇게 목표 휘도가 스퀘어미터로 되니까 스퀘어미터 단위가 다 스퀘어미터입니다. 스퀘어미터. 네, 다 스퀘어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칸델라 퍼 스퀘어미터로 쓰니까 요걸 사용했네요. 요거. 그래서 314하고 478 사이의 휘도를 내게 되는데, 요게 전극의 면적을 고려하면, 자, 요게 전류 밀도로 환산하면 7.96mA per 스퀘어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1cm의 발광 면적에 7.96mA를 흘리면 목표하는 휘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실제 화소의 면적은 작습니다. 그걸 면적을 A라고 하면, 자, A에다가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소 면적이 작으면 전류가 줄어들어도 동일한 밝기가 나오는데 전류 밀도는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0.1제곱cm라면 절대 전류량은 0.796mA가 되고, 이렇게 하면 전류 밀도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전류 밀도가 되면 화소의 면적, 화소 발광부의 면적을 곱하면 바로 필요한 전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 밀도는 OLED의 특성에서 얻어진 거죠. 우리가 목표하는 요 휘도를 얻기 위해서 OLED에 흘려야 될 전류 밀도입니다. 여기다 다이오드의 OLED의 면적, 발광 면적을 곱하면 되는데, 자, 면적이 이렇게 계산이 돼 있죠. 자, 여기다 곱하면 필요한 전류가 0.25 마이크로암페어, 0.17 마이크로암페어, 0.18 마이크로암페어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목표하는 시도에 맞게끔 여기에 흐르는 온 전류를 결정하게 되는데,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를 조정하고 문턱 전압을 조정하고 데이터 전압을 조정해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화이트에 대한 휘도비가 있습니다. RGB의 휘도비가 화이트에 대한 휘도비가 있고 목표 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RGB가 내야 될 전체 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소의 면적비, 전체 한 화소에서 R 부화소의 면적비, G 부화소의 면적비, 분류의 면적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면적 중에서 발광이 되는 비율, 이게 필팩터입니다. 혹은 개구리라고도 하는 거. 자, 그게 0.47 정도, 반밖에 빛이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블루는 조금 커서 0.60. 그렇게 되면 요 발광 영역이 가져야 될 휘도는 좀 더 커지죠. 459, 1286, 297이 목표 휘도가 되고, OLED 전압전류 특성으로부터 필요한 전류 밀도가 계산이 됩니다. 7.96 mA per square cm, 5.53, 3.00. 요 전류 밀도에다가 다이오드의 면적을 곱하면 필요한 전류가 됩니다. 0.25 마이크로암페어, 0.17 마이크로암페어, 0.18 마이크로암페어. 자,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 요게 300 칸델라 per square meter 휘도에 100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동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드라이버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변하면 밝기가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동도하고 문턱 전압이 같이 변한 경우, 이동도는 전류의 기울기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 경우는 문턱 전압만 이동한 경우입니다. 기울기가 패러럴, 똑같은 경우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그 특성의 변화가 생기면 밝기도 불균일해지지만 동작 중에 이렇게 잔상이 남게 된다. 이것도 이제 문제다라는 걸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된다. 갤럭시의 보상회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삼성은 갤럭시를 많이 만들어 팔고 갤럭시에 들어가는 이 올레드 패널을 많이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자, LG는 휴대폰용보다는 요즘 TV에 더 주력인 회사입니다. 삼성은 OLED TV를 생산하고 있지 않죠. LG는 OLED TV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OLED TV 패널이죠. 이러한 OLED TV는 일단 트랜지스터가 옥사이드 TFT입니다. IG죠. 인지용갈륨 징크 옥사이드를 사용하는 폴리실리콘이 아니죠. 산화물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있고, 자, 이 휴대폰은 다 LT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여기에 사용되는 보상을 우리가 내부 보상이라고 합니다. 화소에서 다 보상이 되죠. 자, LG의 OLED TV는 외부 보상이라고 합니다. 외부 보상. 이 화소에서 컴펜세이션이 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 OLED TV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바텀 에미션이고요. 요 뚫어진 아래쪽으로 빛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쪽으로는 빛이 못 내려가죠. 그리고 RGBW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를 별도로 둬서 밝기를 좀 더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색도 좀 더 좋아지고요. 자, RGBW 썸의 휘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우선 이제 메타모리즘은 뭐냐 하면,
자, 여기 노란색의 빛이 사람 눈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이 노란색하고 녹색과 빨간색을 적당하게 섞어서 사람 눈에 주었을 때 노란색하고 색깔이 같아지도록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노란색이 들어갈 때 색감하고 요게 이제 사람 눈에 RGB 세 가지 원추 세포에 자극을 주게 되는데 그 자극량하고 R과 G를 잘 조절해서 주었을 때 RGB의 자극량이 똑같으면 같은 색깔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노란색하고 자, 빨간색과 녹색을 적당히 섞어서 주었을 때 색깔이 사람은 똑같이 느끼게 할 수가 있는데 요 비를 잘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RGB 원추세포 세 가지 원추세포의 자극량을 똑같도록 만들어주면 같은 색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파장의 빛을 주나 녹색과 빨간색을 잘 조절해서 넣어주나 사람 눈에는 같은 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태양광의 스펙트럼인데 요 색감하고 흰색이죠. 자, RGB를 적당하게 섞어서 사람 눈에 주면 같은 색으로 느끼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메타모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RGB의 비율이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비율이 있고 또 희도가 높으면 좀 더 밝은 희도로 나오고 어두우면 좀 낮은 희도로 나오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요만큼의 비로 잘라내면 이건 흰색입니다. 흰색. 그래서 R과 G와 B의 비를 흰색의 비율로 떼내면 이거는 바로 흰색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색으로 넣어주고 남은 거 R이 요만큼 남았죠. 자, G가 요만큼 나오고 블루가 요만큼 남았으니까 요것만 밝기를 내주면 되는데 자, 이러면 요 밝기를 좀 더 올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휘도를 향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가 맥시멈이 더 이상 증가를 못 시키죠. 근데 자, 요만큼은 흰색으로 떼서 여기 다 합치면 흰색이기 때문에 얘는 흰색으로 주게 되면 좀 더 밝게 해줄 여력이 생기죠. 자, 그래서 RGBW로 하게 되면 휘도를 좀 증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RGB의 이 밝기 비를 따라서 미리 주어야 될 전압은 다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외부 보상을 하는데 이 화소 회로에는 보상 회로가 없습니다. 대신에 외부에서 이 드라이버 트랜짓의 특성을 센싱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압을 줄 때 전압을 변화시켜서 줍니다. 반영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외부 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LG의 OLED TV에는 이 트랜지스터를 센싱하는 특성을 센싱하는 그러한 회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2T 원시죠. 그래서 요 트랜지 특성이 중요합니다. 드라이브 트랜지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따로 하나 스위치를 하나 더 달아서 자, 요 트랜지 특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 얘를 ON을 시켜서 잽니다. 밖으로 이렇게 전류를 흘려서 드라이버 트랜짓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센싱을 하지 않을 때는 얘를 오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가 3개가 되는 것이죠. 2T 원식 기본에 트랜지스가 하나 추가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화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ELVDD 전원 라인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입니다. 드라이브 트랜지스터. 여기는 스위치 트랜지스터고요. 자, 여기 스위치 트랜지스터. 요건 스캔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센싱용 트랜지스터입니다. 센싱용 트랜지스터. 그래서 VDD의 전압이 드라이브 트랜 공급이 되고, 이건 게이트 전극입니다. 이렇게 와서 스위치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센싱 라인으로 밖으로 나가서 외부에서 센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붙어 있는 요 센서 스캔 라인, 센서 스캔 라인, 요거죠. 여기에서 전압이 들어오면 요게 ON이 됩니다. 요게 O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센서 라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센싱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요게 드라이버 트랜지스터, 요거의 특성을 알려고 하는 거고요. 요게 VDD 라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요 트랜지스터 드라이브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드라이브에서 오는 요게 데이터 라인인데, 데이터 라인에서 공급되는 전압에 의해서 ON이 되기도 하고 OFF가 되기도 합니다. 충분히 높은 전압을 공급하면 ON이 될 것이고, 데이터 쪽으로 낮은 전압을 주게 되면 이것이 OFF가 됩니다. OFF가 되죠. 요 드라이버 TFT의 게이트 전압이 ON/OFF를 결정하게 되는데, 데이터가 낮은 전압이 들어오면 이게 OFF가 되고, 데이터가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이게 ON이 되는 겁니다. ON이 되면 요 트랜짓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트랜짓 특성을 알고자 할 때는 데이터 라인에 높은 전압을 줍니다. 그래서 스캔의 전압을 높게 주고요. 그러면 이게 ON이 돼서 데이터 높은 전압이 게이트에 공급이 되고, ELVDD가 ON 상태가 되고, ON 전류가 센스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센스 라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센스 TFT를 거쳐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센싱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V 데이터를 주고, 그러면 DR TFT가 ON이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요게 문턱 전압만큼 도달하게 되면, 요게 V 데이터에서 문턱 전압 뺀 만큼 전압이 도달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OFF가 돼서 외부로 흐르는 전류가 끝나게 되고, 요 전압을 체크를 하면, 자, 요 문턱 전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문턱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턱 전압을 알면, 외부에서 신호 전압을 데이터에 줄 때, 요 문턱 전압을 감안해서 신호 전압을 변경해서 입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밝기가 조절이 되는 것이죠. 자, 데이터 전압을 쭉 증가시키게 되면, 자, V 데이터 전압을 증가시키게 되면 전류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 전류를 증가하는 비율이 모빌리티입니다. 자, 빨리 변하면 모빌리티가 큰 트랜지스터고, 천천히 변하면 모빌리티가 작은 트랜지스터입니다. 이때는 데이터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재게 되죠. 자, 그때 전류의 변하는 양을 보면 모빌리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신호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요 데이터 전압이 쭉 증가하게 되면 드라이버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이렇게 외부로 흐르는 전류도 쭉 증가하게 되죠. 근데 이 증가하는 기울기를 보면 DR TFT의 모빌리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참고로 해서 데이터 전압을 변동을 시켜줄 수가 있죠. 변경을 해서 넣어주게 되면 밝기를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OLED 각 화소의 드라이버 틀의 특성을 모두 체크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보상의 효과, LG가 SID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SID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요게 이제 보상 전 화면입니다. 보상 전 화면. 그래서 특성이 이렇게 다른데, 자, 문턱 전압을 보상을 시켰더니 이렇게 맞춰지게 되고, 밝기가 좀 밝기의 변화가 줄어들었다, 이런 거고요. 자, 기울기도 보상을 하게 되면 더 밝기가 유니폼하게 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의 OLED TV의 구성은 ELVDD를 각 화소마다 사용하지 않고 4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RGBW. 자, ELVDD. 각 화소마다 하나씩 넣으면 4개나 들어가야 되죠. 근데 4개당 하나만 있으니까 배선을 4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심으로 해서 각 화소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압을 공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도 공급을 하고, 여기도 공급을 하고, 그래서 4개의 서브 화소가 1개의 ELVDD를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LVDD 하나가, 자, 여기도 전압을 공급하고, 여기도 전압을 공급하고, 화이트에도 공급하고, 자, 아래도 공급하고, 그렇게 선 하나를 4개가 공유해서 쓰고 있다, 이런 거고요. 센서 라인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화소마다 센서 라인을 다 넣으면 라인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4개마다 1개만 넣었습니다. 1개만 넣고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자, 그래서 공유하는 건 뒤에서 이제 살펴보면, 자, 여기 센서 라인은 하나니까 4개를 동시에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라이버에만 데이터를 통해서 온 전압을 넣어줍니다. 나머지는 다 오프 상태로 두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드라이버 트랜지스터만 ON이 돼서 ELVD에서 전류가 센서 스위치를 거쳐서 센서 라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검출되는 건 첫 번째 1번 하소의 드라이버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전압을 낮춰서 오프로 만들고, 이번에는 두 번째 데이터 라인의 전압을 높여주면 두 번째 드라이버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센서 라인으로 흘러서 이번에는 두 번째 화소의 트랜지스터 특성을 센싱하는 겁니다. 자, 그게 끝나면, 자, 여기도 이제 데이터 전압을 낮춰서 오프로 만들고, 이번에는 세 번째 데이터 라인에 높은 전압을 가하게 되면 세 번째 화소의 트랜지스터가 ON이 되고, 센싱 스위치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바로 이 세 번째 트랜지스터 전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데이터 라인의 전압을 상승시켜서 네 번째 화소의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체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4개의 부화소가 센서 라인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각 화소마다 센서 라인을 넣는 것보다는 센서 라인 수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ELVD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해서 이 라인 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ELVDD가 있습니다. ELVDD가 있고, 센서 라인을 이렇게 거쳐서 센서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요 데이터 전압은 요게 데이터 라인이니까요. 이렇게 데이터 전압이 공급이 되는데, 여기에 높은 전압이 공급이 되면 바로 요게 ON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L로 바뀌면 낮은 전압이 되면 얘가 오프가 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옆에 있는 게 H가 되면, 데이터 라인 H가 되면,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ON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VDD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어서 여기서 요 드라이브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스위치들을 거쳐서 센서 라인으로 전류가 공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화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끝났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